고대 마법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고 매일같이 놀리기 바빴죠. 시무룩해진 소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의 금서구역으로 향했어요. 역시 오늘도 잠겨있네. 언젠가는 열릴까? 되돌아가려던 그 순간 펑 하고 연기와 함께 전설의 마법사 A1님이 나타났어요. A1님은 조용히 말했죠. 들어가고 싶은 거라면 내 지팡이를 잡아. 소녀는 지팡이를 잡고 금서구역의 문을 통과했어요. 그 안엔 상상을 초월하는 도서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거대한 빛과 함께 떠있는 봉인된 책이 하나 있었어요. A1님은 조심스럽게 봉인을 해제했어요. 강력한 마법의 기운이 흘러나왔죠. 소녀는 그 마법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익힌 마법의 주문은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자인.ai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 때 또는 동화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단연코 캐릭터의 연속성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럭스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로라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인 이 디자인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로라와 비슷한 개념인 캐릭터의 연속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 AI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AI에 대한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디자인 AI 서비스에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이게 메인 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툴이 많이 있고 보통 우리가 AI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컨시스턴트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성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디자인 AI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로그인 눌러서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가입해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로 접속을 했고요.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접속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홈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서 튜토리얼과 파퓰러 툴 이런 것들을 눌러볼 수도 있고, 이 AI 툴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AI 툴을 클릭해보면 현재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모두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던 내용은 바로 이 컨시스턴트 캐릭터라고 했죠. 그럼 AI 툴을 눌러서 이 컨시스턴트 캐릭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로딩을 거쳐서 약간은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내용이 없고요. 우리가 볼 건 이 왼쪽의 탭과 이 오른쪽의 결과물, 그리고 이쪽 중간에 있는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 돼요. 자, 이 왼쪽의 탭에서 캐릭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제너레이트 이미지와 인서트 캐릭터, 캐릭터 시트 이렇게 있는데, 제너레이트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쪽에 내 캐릭터를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두 번째 탭을 사용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로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서 한 명의 캐릭터를 다양한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미지를 잘라내서 학습을 시킬 때 이 캐릭터 시트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동화나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면 우리의 고유한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캐릭터를 만들어 봐야겠죠.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쪽 캐릭터
캐릭터에서 Build Your Character라고 되어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Start with Description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Start with Imag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Start with Description은 말 그대로 텍스트 투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캐릭터로 주인공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캐릭터 로라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복합적인 동작을 하는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학습을 시키겠다가 이 두 번째 옵션입니다. 자, 두 번째 옵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텍스트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텍스트로 어떻게 지속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캐릭터 네임과 제 캐릭터에 대해 묘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스타일, 제 캐릭터에 대한 스타일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4개가 나와 있고요. View All 스타일을 눌러보면 이 디자인 AI에서 제공하는 상당한 일종의 체크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건 닫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D 모델링, 디자인 3D 렌더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하나 새롭게 생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디자인 3D 렌더를 눌러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완료했으면 캐릭터 이름과 제 캐릭터를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 이름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로라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렇게나 지울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어떤 단어와 겹치면 로라는 그 단어와 로라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특정 단어와 겹치지 않도록 작성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를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cute girl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게 되면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cute girl이라는 이 단어가 체크포인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로라가 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학습을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 이름은 존재하지 않은 GOIRL 이런 식으로 쓰고 언더바를 넣어서 AI가 만들 때 이게 확실히 로라 트리거 워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지우고 A01 언더바 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AI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 대부분 영어로 작성을 해야 돼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캐릭터를 작성할 때 영어 쓰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를 하셔도 충분히 여기서 잘 표현을 해줍니다. 이번엔 간단하게 한국어로 캐릭터를 묘사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귀여운 소녀, 그리고 배경과 관련된 요소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오로지 캐릭터에 대한 요소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통통한 모습, 그리고 검정색 후드티, 하얀색 신발을 신은 소녀,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런 캐릭터 말고 다른 거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즉, 만드는 방법은 여기 제너레이트 캐릭터 프리뷰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거에 대한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나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때 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포인트가 2포인트 정도 차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차감 안 되니까 한번 두 가지 이미지를 테스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선택해서 그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 두 개 다 마음에 들고 그 중에 오른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스타트 트레이닝을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자르거나 다른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캐릭터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우측 캐릭터가 조금 더 귀엽게 잘 표현된 것 같으니까 이쪽을 누르고 스타트 트레이닝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스타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로라를 학습하는데, 캐릭터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20분 이내에 캐릭터가 학습이 되고요. 이 트레이닝 인풋
프로그레스라고 이쪽에 학습이 되고 있으면 왼쪽 상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해드리면 여기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동화 테스트 소녀라고 입력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 안에 이루어진 모든 작업물들은 이 우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성한 모든 것들은 이 우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 로라가 완성이 되고 캐릭터가 완성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Manage Your Character라고 있거든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만 나올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라고 만들어진 디자인 측에서 제공하는 미리 생성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래 4개는 지금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학습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동화로 보여드렸던 그 캐릭터들은 보이 레드와 키드 맥이라고 되어 있는 이 2가지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로라가 학습되는 동안 한번 테스트로 여러분들께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클릭해도 바로 선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작업할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캐릭터 시트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캐릭터를 다른 이미지에 삽입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만들 거니까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측에서 제공하는 기본 생성 영상을 보고 가셔도 되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던을 눌러서 스킵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Choose a 캐릭터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면 여기서 저는 미리 만들어진 캐릭터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공되는 똑같은 립보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주기만 하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립보이는 꼭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립보이는 이 캐릭터의 트리거 워드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앞에 써주시거나 중간에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묘사할 때 이 트리거 워드를 써주시는 게 좋고, 이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그 배경과 행동에 대한 내용을 이 2번째 섹션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서 웃으면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주변엔 솜사탕을 파는 상인이 있는 배경,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럼 의상은 어디에 펴야 되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상에 대한 내용은 이쪽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캐릭터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한 이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묘사, 어떤 모자를 쓰고 있다,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런 변형을 주고 싶을 때 이쪽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고, 행동이나 장면에 대한 내용은 이쪽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검정색 모자를 착용하게 하고, 또 검정색 후드티, 하얀색 신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이 카메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카메라 각도를 세밀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라는 기능이 새롭게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지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어떤 각도로 이게 카메라가 촬영이 된다, 그래서 캐릭터의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고, 저는 라이트 뷰로 선택을 하고 카메라 샷은 풀 바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둘 다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있는데, 이건 이 이미지의 비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캔버스고 1536 곱하기 153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어떤 소셜 미디어에서 어울리는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에서 잘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닫아주고요. 저는 이번엔 캔버스를 다시 클릭하고, 약간 이거는 가로의 비율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4대3 비율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4대3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제너레이션 모드인데 제너레이션 모드는 패스트와 노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포인트죠. 노멀을 하게 되면 4포인트가 차감되고 패스트를 하게 되면 2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노멀은 조금 더 패스트보다 괜찮은 퀄리티를 만들어 주긴 하지만 패스트가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빠르게 더 많은 결과물을 본 다음에 업스케일이나 인핸스를 통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를 선택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클릭. 생성하게 되면 오른쪽에 스타팅이라고 뜨면서 우리가 요청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왔고 한번 제대로 안 나온 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제가 만든 프롬프트로는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롬프트를 처음에 제가 그냥 단순히 나열식으로 썼어요. 검정색 모자, 검정색 후드티 이런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게 어떤 말이지? 검정색 모자랑 검정색 후드티를 이 놀이동산에 놔두라는 건지 어떻게 결합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시도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부터는 제가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 검정색 모자와 후드티를 착용한 모습, 착용하고 있다라는 단어 자체를 연결해줬고 또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까지 연결을 해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동화를 만들거나 더 괜찮은 퀄리티의 지속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려면 처음에 학습했던 그 모델의 이미지, 모습, 의상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플럭스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변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학습했던 내용으로 가져가는 인상착의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자인 측에서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를 줄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성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렇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지속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또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처음에 우리가 학습했던 이런 캐릭터의 특징, 의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장면과 동작만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선택하고 어떻게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해봤는데요. 자, 그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우리가 방금 텍스트로 생성했던 그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어요. 캐릭터가 준비가 됐고 이미지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제너레이트 이미지 눌러주시고 이 캐릭터 디스크립션 밑에 립 보이 이거 클릭해 주시면 방금 우리가 학습했던 그 캐릭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디자인 측에서 이 캐릭터를 자동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한 캐릭터에 대한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전 이거 그대로 두고 똑같이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게요. 공원에서 솜사탕을 들고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각도 똑같이 주고 4대3의 패스트로 생성해 볼게요. 클릭.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캐릭터가 솜사탕을 잘 들고 있는 모습까지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액션과 장면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단순히 텍스트로 학습했을 때 단점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텍스트로 학습했을 때 이미지를 보면 자세와 표정이 한계가 있죠. 한 3장 정도만 가지고 빠르게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몇 장 안 되는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는 동작과 표정 그리고 행동이 매우 단조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캐릭터라면 이렇게 텍스트 투 이미지로 간단하게 캐릭터를 학습해서 적용해도 되지만 주인공이거나 뭔가 다양한 상황에서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캐릭터를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로 캐릭터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되었는데, 그럼 이 이미지로 너가 말하는 그 캐릭터는 어떻게 생성을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오셔서 캐릭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캐릭터 클릭. 자, 클릭을 해주고요. 우리가 처음에 텍스트 투 이미지로 만들었던 캐릭터 방식처럼 똑같이 빌드 유어 캐릭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고, 두 번째 스타트 윗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한 장에서 30장 이내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가 있고, 이 캐릭터 이름은 제가 텍스트 투 이미지 형태로 처음에 캐릭터 생성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한 트리거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라를 발현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제목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레퍼런스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런 3D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최소 512 곱하기 512 픽셀 이상의 이미지들로 올리는 거죠. 여기에 올라갈 이미지들은 웃는 모습이라던가 어떤 액션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울고 있거나 웃고 있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많이 넣어줄수록 나중에 우리가 이 캐릭터를 쓸 때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보한 이미지를 이쪽에 끌어다 놓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그런 캐릭터도 없고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엔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캐릭터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닫아주시고요. 닫은 다음에 여기에 캐릭터 시트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캐릭터 시트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클릭을 해보면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컨시스턴트 캐릭터를 텍스트 투 이미지 형태로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D 형태의 동화 캐릭터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 디자인 3D 렌더 버전 2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스타일, 이런 3D 느낌의 컨셉으로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 건데 여기에 어떤 캐릭터를 만들 것인지 그 캐릭터에 대한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텍스트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특징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배경에 대한 요소도 빼야 되고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단색의 의상이나 간단한 표현을 써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면서 함께 알아볼 거지만 여기서 만들고 또 그 비슷한 캐릭터로 비슷한 동작을 하려고 하면 물론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 그 커버가 되지만 복잡한 의상이나 행동일수록 얼굴이나 의상이 바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캐릭터가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캐릭터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간결한 상태로 인물의 특징을 작성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을 보시면 언어를 20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입력해도 매우 잘 인식이 되니까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내가 표현에 조금 서툴다 하시는 분들도 챗 G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런 캐릭터를 묘사해서 받아올 수 있으니까 챗 GPT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미리 만들어둔 이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한국어로 썼고 검정색 후드티 입고 청바지에 흰색 스니커즈를 신은 소년으로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스펙트 레이시오로 보면 전부 가로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16대 9나 4대 3 이 두 개를 추천드리고 가로 비율로 만드는 이유는 캐릭터 시트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 함께 만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션 모드는 저는 패스트를 사용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받아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클릭.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이 캔버스 안에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명령을 내린, 한국어로 명령을 내린 대로 매우 잘 표현이 되었죠. 하지만 복잡하게 입력할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형을 줄 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웬만하면 간결하게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우리가 텍스트 투 이미지 형태로 아까 이 컨시스턴트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아까 이런 캐릭터를 학습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이 동작, 이 세 가지만 잘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대비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캐릭터 시트를 만들고 또 다른 동작을 하는 비슷한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는 캐릭터의 모양을 10장에서 15장 그 정도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동화책으로 만들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역동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지금은 정적인 자세로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른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의상은 똑같이 입고 있어야 되니까 달리기 하는 모습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16대 9 비율 그대로 두고 패스트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누르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이미지처럼 이 동작과 의상을 반영을 해서 비슷한 이미지로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캐릭터를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잘라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확보한 다음에 이 시트를 조각내서 학습시키면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각을 내서 학습을 시키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캔버스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캔버스에 있는 이미지를 이 위쪽, 오른쪽 위쪽에 레이어스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3장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듀플리케이트를 눌러서 3장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이미지를 한 장씩 잘라야 되는데 일단 하이드를 해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미지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미지가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을 보시면 Fit to Content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딱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는 방법은 이쪽 위쪽에 크롭 버튼이 있는데 크롭을 눌러줄게요. 자, 크롭을 눌러서 이렇게 위치 조정해서 한 명씩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라내게 되면 원본 이미지는 16대 9 비율이니까 이 비율이 안 맞죠.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방법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To Content를 눌러주면 이 비율에 맞게 다시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작업은 했으니까 이거 눈은 닫아주시고 두 번째 켜준 다음에 여기서 방금 내가 이거 껐는데 왜 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또 다시 Fit to Content 눌러주시고 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 손으로 중앙 맞춰주시고 편리하게 그 다음 크롭으로 중앙 캐릭터를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서 Done 그리고 Fit to Content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캐릭터 시트를 잘라서 캐릭터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장 작업을 하고 Fit to Content를 하다 보면 이미지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캔버스에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작진 않아요. 맞죠? 그런데 이미지를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Fit View를 하게 되면 Fit Conten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이 캔버스의 사이즈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줄어드는 것 같다 싶으시면 이 캔버스 사이즈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면 이쪽을 눌러서 16대 9 비율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어플라이를 하면 이 비율에 다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16대 9 비율에 맞춘 상태에서 아까 우리의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잘라내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동작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우선 이 레이어스에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모두 완성이 되었으면 레이어스에서 이 눈 부분을 모두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운받아야 되는데 일일이 다운받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파일 타입과 업스케일 몇 배수로 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 업스케일은 무조건 곱하기 1로 체크를 해주셔야 한꺼번에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 딱 한 장에 대한 업스케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다운로드를 하려면 이 곱하기 1로 체크를 해주시고 다운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옵션이 zip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옵션이 뜨는데 zip and download shown layers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다운받은 zip 파일을 바탕화면에서 압축 해제를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미지들, 잘려진 이미지들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캐릭터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캐릭터를 눌러줍니다. 캐릭터 눌러주고 빌드 유어 캐릭터 클릭, 그 다음 스타트 윗 이미지 클릭.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방금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다운받았던 그 이미지를 이쪽에 모두 끌어다 놓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15장, 14장 정도 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했고요. 이렇게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상도가 맞지 않아서 학습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저는 제거를 하고 학습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은 A01_BOY 라고 하고 스타트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약 30포인트 정도는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만들어 두면 두고두고 내가 동화를 만들 때 잘 써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선택을 잘 하시고 이 기능을 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트레이닝 눌러서 학습을 진행해 볼게요. 클릭. 캐릭터가 학습되는 진행 상황은 왼쪽 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이 모두 되면 매니지 your 캐릭터에서 학습이 된 여러분의 캐릭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캐릭터 학습이 다 됐으니까 이 학습한 캐릭터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choose 캐릭터에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A01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캐릭터를 선택하고 간단하게 한 장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액션과 씬에는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스트 모드에 가로 비율로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이미지 생성이 완료됐고 한번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두 번째 이미지가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우리가 학습했던 캐릭터대로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놀이공원 배경도 잘 입혀졌고 캐릭터가 풍선을 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까지 제대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캐릭터를 사용해서 동화를 만들 수 있게 이제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에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캐릭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자, 이 이미지에서 이쪽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A라는 캐릭터를 놓고 싶고 이쪽에는 B라는 캐릭터를 놓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한 번호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1, 2가 있는데 1번 이미지에서 변형을 줄 것인지 아니면 2번 이미지에서 변형을 줄 것인지 뜻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같고요. 여기서 AI 에디터나 AI 비디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다른 것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에는 업스케일도 가능한 동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같이 해볼 거는 여기 인서트 캐릭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캐릭터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이미지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 2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2번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닫아주시면 되고 이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 화면에서 우리는 원하는 영역에 캐릭터를 추가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라쏘, 브러쉬, 오토가 있는데 오토는 선택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라쏘나 브러쉬 형태를 추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라쏘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쪽 영역을 이렇게 그리듯이 해주신 다음에 잘라내듯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선택이 된 거고 이 영역에 우리가 새로운 캐릭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choose 캐릭터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화에 나왔던 그 마법사 캐릭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고 마법사 봉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인서트 캐릭터를 하게 되면 8크레딧이 소모가 되는데 그 이유는 4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한 장당 2포인트씩 소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너레이트 눌러서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 꽤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예시를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4가지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나왔지만 단순히 정면만 바라보고 있어서 아쉽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마법봉을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 이미지에서 저는 한 번 더 인서트 캐릭터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화에 나온 모든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거겠죠. 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인서트 캐릭터에 1, 2, 3, 4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알았으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1번이 이거고 2번이 이거고 3, 4가 되어 있으니까 우린 2번 이미지에서 한번 이미지를 변경하겠다는 거겠죠. 그럼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서 또 추가할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쏘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엔 브러쉬로 선택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브러쉬로 저는 이쪽 영역에 색칠하듯이 꾹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역을 다 지정하셨으면 이 캐릭터 디스크립션에서 이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이 재활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그 주인공 여자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씬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모습이라고 한번 간단하게 쓰고 만들어 볼게요. 생성 클릭. 저는 2번 결과를 돌렸고 프롬프트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측면이라는 명령어를 추가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본 모습에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약간 프롬프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어를 더 추가를 했고 그 결과 조금 더 괜찮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첫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캐릭터를 한 장면에 모두 등장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AI 툴을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동화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화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영상화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 첫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든 거잖아요. 이 상태로 한번 영상화를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왼쪽에 AI 비디오 탭으로 가도 되고 여기서 바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1번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거니까 이쪽에 AI 비디오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1번 클릭. 자, 클릭하게 되면 이 프레임에 스타트 프레임에 이 프레임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모델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클링부터 런웨이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링 모델이 가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클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뭔가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만 간단하게 입력을 해줄게요.
놀이공원에서 서로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모습,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죠. 자, 이미지네이션은 가운데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 시간초에 따라서 여러분 크레딧이 얼마가 소모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10초를 선택하게 되면 비디오 전용 크레딧이 2개가 차감되고 5초는 하나만 차감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초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시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 비디오 생성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완성되면 이쪽에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거나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매우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들이 조화롭게 놀이동산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씬들을 몇 개 연결해서 나레이션만 추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형태의 동화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 때 이 크레딧들이 차감이 되는데 이 우측 위에 크리에이터라고 보이시면 지금 저는 크리에이터 플랜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의 플랜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되어 있을 거고 매일 32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플랜이라서 이 크리에이터 플랜을 사용하게 되면 한 달 기준 19.9달러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비기너와 비교했을 때 좋은 것은 크리에이터 플랜부터 비디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디오는 20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3,000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학습하거나 생성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작업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터 플랜을 선택하시면 여기 비디오 제너레이션에 5초짜리 영상을 6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플랜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연속성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동화에 사용되는 이런 3D 캐릭터 말고 실제 인물, 실사 인물의 캐릭터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특화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바로 만들고 수정하고 영상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복잡하게 플럭스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께 좋은 서비스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